자,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야? 뭐지? 제목을 안 써놨네? 뭐야? 혈당부터야. 시험에 나오는 순서로 보면 됐니? 혈당량이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나오는 순서로 보면 혈당량, 그 다음에 타이록신. 알겠니? 그래서 혈당량이 시험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두 번째, 혈당량이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야? 호르몬인데 이건 할 거야. 호르몬인데 혈당 호르몬은 누가 결정을 하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야. 그러니까 혈당 조절은 호르몬이 뭐가 나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와서 인슐린이 나올 때는 글루카곤이 안 나와. 글루카곤이 나올 때는 인슐린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호르몬은 대부분 뭐야? 피드백해. 호르몬은 다 피드백하는 거야. 대부분. 그럼 무슨 피드백해? 음성 피드백. 근데 이 혈당 조절 호르몬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호르몬이 있네? 근데 호르몬인데 얘는 뭐 하겠어, 그러면? 기량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량 조절은 무슨 호르몬이라고? 기량작용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호르몬인데 기량작용한다. 누구?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설명이 뭐 좀 그래. 그래서 그림을 바꿉니다. 자, 보자. 우리는 혈당 조절인데 잘 따라와야 돼. 지금부터 책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가볍게 되어 있어. 터치가. 자, 우리 옛날에 물질 대사로 다시 갑시다. 옛날에 물질 대사 할 때 뭐 배웠어? 여기서 기관괴 작용 배웠어. 얘 뭐야? 소장. 소장에서 어디? 소장에서 어디?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뭐가 올라와? 포도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포도당이 올라오고 이 포도당이 어디로 가는 거야? 간. 지금 간. 그리고 요 혈관까지도 외워두면 좋아.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이 혈관, 얘 이름이 뭐야? 문맥이야. 간문맥. 얘 이름이 뭐라고? 간문맥. 이 간문맥을 이름을 외워두는 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간에서 뭐 할 거거든? 혈당 조절할 거야. 그럼 우리는 간문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서 유일하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간문맥은 혈당 조절이 안 돼. 자, 시작합니다. 뭐부터 할까? 밥을 먹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밥을 먹었어. 자, 그럼 선생님 밥을 먹었으면 요 소장의 어디서 모세혈관에서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뭐 타고 간문맥 타고 포도당이 올라오는 거야. 됐니? 그럼 포도당이 올라온다. 그럼 포도당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도당을 이제부터 중요해졌어. 다 외워야 돼. 뭘로 저장을 해야 돼? 뭘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 이름이 또 바뀌었어. 글라이코젠. 됐네? 글라이코젠. 옛날 책에는 글리코젠이라고 써 있을 거야. 니네 때부터 용어가 바뀐 거야. 글라이코젠. 그래서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바뀐 거야. 자, 간다. 여기서부터 시험 나오는 거야. 1단원에서는 포도당은 덩어리가 큰 거야? 글라이코젠이 덩어리 큰 거야? 글라이코젠이 덩어리가 큰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저분자, 얘는 뭐야? 고분자. 그럼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건 1단원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면 요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는데, 그럼 이거는 혈당을 높이는 작용이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지. 포도당을 어디다 저장하는 거야? 간에다 저장하는 기능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때 필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 이자. 그래서 여기에 이자라는 기관을 하나 다시 배웁니다. 이자. 이자는 생활 속에서는 뭐라고 불러? 췌장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학책에서 말하는 이자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겠니? 이 이자는 아주 독특한 기관이지. 무슨 기관이야? 여기서 뭘 분비하지? 그렇지. 소화 효소를 분비해. 효소를. 소화 효소를 분비하니까 그럼 이자에서 소화액이 나오니까 소화액은 내분비관이야? 외분비관이야? 외분비, 내분비? 외분비샘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 뒤쪽에서 뭐 나와?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 여기서 호르몬 분비야. 호르몬 분비야. 그럼 이자는 다시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이야? 내분비샘이야.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와 외분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 내분비와 외분비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아주 독특한 기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속 가야 돼. 그러면 이자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자의 호르몬,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이자의 어느 부분까지도 알아야 돼. 그런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섬 같은 게 있어. 나는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데. 됐니? 그래서 이자의 어디서 무슨 세포에서? 베타 세포라는 게 있어. 그래서 됐니? 베타 세포에서 됐니? 베타 세포에서 뭐가 나와?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너희들이 밥 먹으면 뭐 나와야 되는 거야?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 이자에서 만들고. 그럼 이자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뭐 타고 다녀야 돼? 피 타고 다녀야 되겠지. 혈액을 타고 가다가 요 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간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간에 있는 거야. 인슐린 수용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혈액에 인슐린이 있지만 내 심장은 인슐린을 흡수를 못하는 거야. 왜? 내 심장은 인슐린 수용체가 없거든. 내 위는 인슐린을 흡수를 못하는 거야. 알겠니? 인슐린 수용체는 어디서 있거든? 간에서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간에서 인슐린을 흡수해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어디로? 그래, 모든 포도당은 다 어디에 모여야 돼? 심장에 모이는 거야. 심장. 그래서 심장에 혈액의 농도가 몇 퍼센트 해야 돼? 혈당량? 0.1%. 0.1%의 포도당의 농도를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언제나 0.1%로 일정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포도당을 어디다 주는 거야? 세포에다가 주는 거겠지. 그럼 세포가 그 포도당 받아서 뭐 하겠어? 물질 대사를 하겠지. 됐습니까? 그럼 밥 먹을 때 뭐 나와야 돼? 호르몬으로? 인슐린. 밥 먹을 때 뭐 나와야 돼?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밥을 안 먹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돼. 선생님이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해도 혈당량은 보존되는 거야. 왜 보존되겠어? 내가 밥을 안 먹었지? 그러면 여기 호르몬 중에 누구? 이자에 랑게르 한스 섬에 무슨 세포가 있어? 그래, 무슨 세포가 있다고? 방금 전 배탈했는데? 그래, 알파 세포가 있겠지. 됐니? 알파 세포에서 뭐가 나와? 뭐가 나올까? 그래, 알파 세포에서 됐니? 뭐가 나와? 글리코젠이 나오는 거야. 아, 얘가 글리코젠이 나와. 글리코젠이 가서. 그럼 봐라. 글리코젠이 내가 저장해 놓은 뭐를?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꾸는 거야?
인슐린으로, 뭘로 바꿔주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갈증이 나와. 밥을 안 먹고 계속 에너지를 쓰지. 그러면 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이 뭐 된다 그래야 돼? 분해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분해되는 거야, 분해. 그래서 글라이코젠이 분해돼서 뭐 나와? 포도당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0.1%의 포도당은 계속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험부터 나오겠지. 바로 얘네들이지. 인슐린과 글리코젠은 무슨 작용을 해?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인슐린 나올 때는 글리코젠 안 나와야 되고, 글리코젠 나올 때는 인슐린이 안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작용하는 거야? 길항하다 그래야 돼. 피드백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서로 뭐 한다고? 기랑하다 그러나. 서로 뭐 한다고? 기랑하다라고 해야 되겠지. 기랑한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알겠니? 잘 봐야 돼. 우리는 혈당량을 낮추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인슐린이 하는 거지. 잘 봐. 혈당량을 낮추는 건 천천히 해도 돼. 이건 천천히 해도 돼. 왜 그런 거야? 에너지가 많은 게 적어지는 건 그닥 위험하지 않아. 천천히 없애도 되지. 근데 혈당량을 높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빨리 해야 돼. 순간적으로 빨리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만약에 저혈당 쇼크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너네 저혈당 혹시 본 적 있어? 저혈당 쇼크 왔다는 말? 네? 그걸 어디서 봤어? 그래,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가, 가끔 나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딱 오는 거야. 그럼 저혈당 쇼크가 오면 어떻게 돼? 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세포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니까 세포 내에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 뇌로 가는 거야.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의식은 있는데 이 팔을 못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못 잡아. 차가 어떻게 돼? 설설설 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혈당 쇼크가 엄청 무서운 거야. 알겠니?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빨리 입에다 사탕을 넣어주면 되겠지. 사탕이 뭐야? 포도당 덩어리란 말이야. 그럼 금방 회복되는 거야. 왜? 금방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작동하는 건 늦어도 되는데 이 글리코젠이 작동하는 건 느리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호르몬의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어? 느리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혈당량을 높이는 건 이 글리코젠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도움을 더 받아. 하나의 도움을 더 받는다. 알겠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여기 있는 거야. 바로 누구야? 부신 속질의 도움을 받는 거야. 부신에게 도움을 받는 거야. 자, 간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누구? 부신이야. 부신이야. 어디 있는지 알지? 부신. 콩팥 위에 있는 거야. 자, 간다. 내가 저혈당에 걸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배가 고프다는 거야? 배가 부르다는 거야? 배가 고프다는 거지. 그럼 짜증이 나요? 릴렉스가 돼요? 짜증이 확 밀려온단 말이야. 야!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배부를 때는 이런 수업하는데 선생님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단 말이야.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 사람 배고파. 알겠니? 그래서 내가 저혈당이 걸리면 나도 모르게 무슨 신경이? 교감신경이 아주 무서운 거야. 교감신경이 가서 누구를 가서 빡 때리는 거야? 부신을 가서 때리는 거야. 그럼 부신을 때리면 이게 이름이 외워야 돼서 미안한데 부신 속질에서 누가 나와? 속질에서 누가 나와? 전에 외우라 그래서 속에라고 외우라 그래서 속에 부신 속에 부신 속에 누구 나와? 그래,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야. 이 부신 속에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가서 뭐 하는 거야? 글리코젠에 도움을 주는 거야. 글리코겐의 기능을 항진시켜 주는 거야. 또는 자체적으로 가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당량이 쫙 올라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막 짜증나면 막 혈당량이 막 확 올라오는 거야. 알겠니? 왜 그러겠어? 내가 교감신경이 작동했다는 건 공포를 느끼거나 위험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도망을 가야 되겠지.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쭉 올라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뭐 나온다고? 에피네프린이 됐니? 글루카곤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 책은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우리 책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우린 조금 더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부신 속질에서는 누가 나와서? 속 에피네프린 나왔지 있지.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됐니? 겉질에서는 뭐가 나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애가 나와. 당질 코르트 코이드 됐어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 당코코라 그래. 당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 속에서 겉에서? 겉에서. 그래서 내가 교감신경을 빡 받으면 당코코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당코코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거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야. 당코코가 무서운 역할을 한다. 간자. 당코코. 왜? 꽉! 왜 좋아해? 당코코를. 어? 아, 강아지 이름 같아서? 그래, 우리 당코코 강아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됐니? 그러면 부신 겉에서 강아지 당코코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코코가, 알겠어.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 이름은 당코코다. 알겠어? 선생님 좀 고민 중이야. 강아지 키울까? 됐어요? 당코코. 좋아. 땡큐야. 이 당코코가 지방을 분해해. 지방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됐니? 당코코가 지방 분해하는 거야. 됐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좀 말라 있거나 선생님 같은 사람 보면 뭐라 그래? 보통 사람들이 좀 까칠해 보이겠는데? 저 사람 성질 있게 있는데? 성격 있어 보이는데? 그러는 거야. 보통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교감신경들이 잘 발달돼. 짜증이 많아. 짜증이 많으니까 속에서 에피네프린 나오겠지만 겉에서 뭐 나와? 당코코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지방을 태워버리는 거야. 지방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야! 어이! 예.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발달해. 근데 봐라. 교감신경이 잘 안 발달된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성격이 좋아. 성격이 좋으니까 별로 짜증이 안 나.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잘 발달하지 않지. 그래서 이래도 에이,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에이, 뭘 그런 걸로 그래. 교감신경이 발달하지 않겠지. 뭐가 안 나와? 당코코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지방이 어때야 돼? 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선생님 친구 중에 정용돈이라는 애 있거든. 그러니까 성격이 굴둥글하잖아. 몸매가 어떻게 돼? 둥글둥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몸매가 좀 둥글둥글한 사람들 보면 어때? 어휴, 성격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대충 부들부들해. 그러니까 우리 몸, 외모가 성격과 굉장히 관련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뭐야? 관상을 보는 거야, 관상. 그래서 얼굴을 보면 대충 성격이 나오는 거야. 물론 넌 40달에 뭐야? 돈을 많이 벌겠어. 그런 관상 말고 이 새끼야. 알겠니? 넌 50에 건물을 사겠어. 그런 관상은 말고. 알겠니? 그러니까 자신의 식습관이나 성격이 얼굴과 몸에서 드러나는 거야. 선생님 얼마나 푸근하게 생겼어. 얼마나 성격이 좋게 생겼냐고. 왜 얼굴 뒤밀어? 너는 그렇지. 성격이 좋아 보인다 이거지? 자, 저 지금 뭐는지 나는 좋아 보인다. 야, 그래, 넌 성격 좋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 우리 책에서 뭐만 나와 있어? 속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이 에피네프린은 뭐야? 글리코젠의 기능을 도와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알겠니? 혈당량 유지였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가야 되겠지. 이걸 이제 머릿속에다 알면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이 그림. 자, 갑니다. 외워야 될 거. 어디서 나와? 인슐린 무슨 세포에서? 인슐린은 무슨 세포에서? 베타 세포에서. 그 다음에 글루카곤 어디서? 알파 세포에서. 하나 더.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걸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혈당량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자. 혈당량. 혈당량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자. 혈당량이 뭐야? 혈액 속에, 그치? 포도당의 농도야. 그러면 이게 혈액이고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럼 이 포도당을 누구한테 줘야 돼?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간에다 낮추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 포도당을 어디다 낮출 수 있어? 그렇지. 체세포에다 낮추는 거야. 체세포에다 공급되는 거야. 체세포. 근데 이 체세포는 주로 근육세포에 발달되어 있는 거지. 알겠니? 왜 근육세포에 발달돼야 되겠어? 근육세포에서 뭘 써야 되겠어? 그렇지. 포도당을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근육세포에다 포도당을 쓴다는 건,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쓴다는 건 혈당량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혈당량을 낮춘다라는 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세포로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래야 혈액 속의 포도당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이 낮아진다는 건 그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간에서 혈당량이 낮춰진다는 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간으로 간다는 거고, 체세포로 인슐린이 적용된다는 건 이게 체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졌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전부 다 어디다 보내줘야 돼? 세포나 간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육세포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인슐린 수용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육세포에. 계속합니다. 자, 봐. 이 그래프야. 엄청 나오는데 겁나 쉽게 풀 수 있어. 겁나 쉽게 푸는 거야. 아는 사람만 쉽게 푸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 이상한 나라 또 한다. 자, 갑니다. 자, 그래프 봐. 밥을 먹었지. Y축, Y축. Y축 봐. 밥 먹자마자 뭐가 쭉 따라 올라와. 뭐다? 혈당량이 쭉 따라 올라오겠지. 밥을 먹었어. 혈당량 쭉 올라왔어. 밥 먹었다. 혈당량 쭉 올라왔다. 그때 여기서 봐봐. 여기 Y축에 인슐린 그래프야. 이게 인슐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A. 밥 먹고 시간에 따른 A 호르몬입니다. A 호르몬은 인슐린가요? 글루카곤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누구겠어? 인슐린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잘 봐. 외워. 인슐린 그래프는 혈당량 그래프와 됐니? 생긴 모양이 어때? 거의 같지? 비례해. 그래서 인슐린과 혈당량 그래프가 비례하는 거야. 인슐린이, 자, 한다. 혈당량이 올라오면 인슐린이 따라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슐린 그래프하고 혈당량 그래프가 얘 올라오면 얘도 올라오는, 같이 생긴 모양이 비례해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 찾는 건 되게 쉽지. 그러면 다시 외워. 인슐린 그래프하고 혈당량 그래프가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인슐린 그래프하고 됐니? 누구? 글루카곤은 서로 무슨 작용해? 기랑하잖아. 그럼 기랑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엔 그래프가 서로. 그렇지. 반대돼야 되겠지. 서로 반대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슐린이 올라올 때는 글루카곤은 떨어져야 되겠지. 됐니? 인슐린이 떨어질 때는 글루카곤이 올라와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하나 있어. 우리 책에서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 언제 글루카곤이 최대치로 올라오느냐가 하나 빠졌어. 바로 언제야? 운동이야, 운동. 됐니? 내가 시간이야.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요 시간에 갑자기 운동을 했어.
운동을 했어. 됐니? 운동을 했어. 그럼 운동했다 알겠니? 선생님 운동한다. 선생님 몸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엄청난 운동의 결과야. 그래, 호응을 해. 호응을 너무 뒤에서 한다. 알겠니? 그래, 고맙다. 아무튼 예, 엄청난 운동을 하지. 잘 봐.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운동을 한다는 건 세포 내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니까 이 포도당이 소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혈관 내에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포에서 포도당이 소비가 되겠지. 그러면 이 혈관 내에 나한테 빠른 속도로 뭘 줘야 돼? 포도당을 공급해야 되겠지.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어떻게 돼? 아주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혈당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알겠니? 내가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특히 과격한 운동을 할수록 더 빨리 떨어지겠지. 알겠니? 그러면 바로 운동을 하는 순간에 뭐가 돼야 되겠어? 바로 뭐가 올라가 줘야 되겠어? 혈당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혈당량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걸로 카곤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겠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겠어?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봐. 교감신경을 내가 가리킬 땐 이렇게 가리키지. 교감신경은 어때? 공포 또는 흥분, 긴장, 초조, 스트레스지. 근데 우리가 가끔 공포나 긴장을 뭘로 생각하기도 해. 그치? 희열로 대표적으로 바꿔서 생각하기도 하는 거야. 우리는 공포가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데 왜 그 롯데월드인가? 롯데월드 같은 데 가가지고 귀신의 집은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공포스럽지. 그럼 긴장되지. 교감신경이 바짝 올라오지. 근데 왜 들어가? 비싼 돈 내고. 그치? 우리는 그 긴장과 초조를 어쩔 때는 그걸 뭘로 느껴? 희열로 느끼는 거야. 그걸 재미로 느끼고 그걸로 도파민이 터져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많아. 뭣도 있어? 번지점프 뛰는 거. 번지점프 뛰어봤어? 아니면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그 무슨 열차 있잖아. 올라가가지고. 자이로드롭. 그래. 자이로드롭은 열차는 아니지만 여기서 훅 떨어지지. 자이로드롭 같은 데 있다 올라갈 때 어떻게 돼? 우와. 해본 애들이 없네? 그래. 근데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이로드롭이 뭔지를 모르네? 있어, 자이로드롭. 준아! 있어, 자이로드롭이라고 알겠니?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 순간 떨어지지? 그거 굉장히 공포스럽잖아. 근데 왜 돈 내고 해? 해본 놈들이 없으니 뭐 대화가 돼야 말이지. 아유, 불쌍한 새끼들. 알겠어? 그 해, 알겠니?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희열로 느껴서 그럴 때 도파민이 터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 번지점프 같은 것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막 오금이 저려.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단 말이야. 뒤에서 뭐 끈 묶어주는 새끼가 준비 다 됐으니까 뛰세요. 그랬다. 그 끈 잘 묶었어요? 안전장치 2번 점검했어요? 묻는단 말이야. 혹시 뭐 안 묶은 거 없죠? 아, 뛰세요. 그러더라. 아니, 내가 뛸 거는 뛸 건데 당신 잘 묶었냐고. 그 새끼 뭐래? 아, 잘 묶었거든요. 2번 더 확인했어요. 뛰세요. 그러더라. 다시 한 번만 해봐. 그치? 그 불안불안하지? 근데 뛰면 어떻게 돼? 살 것 같아. 언제 살 것 같아? 쭉 떨어질 땐 죽을 것 같은데 밧줄이 어때? 탕 걸린단 말이야. 그 순간 뭐야?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보면서 내려오면 된단 말이야. 됐니? 지금 뭐 한 거지? 교감신경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 그 교감신경을 우리 몸에서 때 약간의 흥분으로 느끼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도파민이 터지면서 스트레스 해소로 느끼기도 하는 거야. 됐니? 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야. 우리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 있지? 선생님 친구 중에 그 런닝 되게 잘하는 애 있어. 됐니? 뭐 맨인데 맨날 뛰어다닌다 그래서 런닝 하고 막 맨 하는데 김종국이라고 알아? 됐니? 한 남자가 있어. 그 새끼는 맨날 뭐 한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헬스장 가서 운동한대. 또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막 3시간, 4시간씩. 왜 중독됐을까? 그렇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지. 선생님이 번지 점프 뛰었을 때 희열을 느끼듯이, 그 사람은 자이로 드롭 뛰었을 때 희열을 느끼듯이 운동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왜? 그 순간 뭐가 퍼지는 거야? 교감신경이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뭐가? 글루카곤이. 글루카곤이야.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폭주한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뭐가 폭주되는 거야? 글루카곤이 폭주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겠어?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야. 알겠니? 그래서 밥 먹으면 뭐가 올라가? 인슐린이. 됐어요? 운동하면 글루카곤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그래프하고 무슨 그래프는, 인슐린 그래프하고 혈당량 그래프는 뭐 한다고? 비례하는 거야. 인슐린 그래프하고 글루카곤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계속합니다. 우리 중요한 거 있어. 당뇨병. 그럼 당뇨병의 정의는 뭐야? 자, 이제 봐. 당뇨병이 뭐야?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당이 뭘로 나와? 오줌으로 나오는 거야. 오줌으로 나와. 오줌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당, 포도당의 당자와 뇨, 오줌뇨자야.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봐. 이제 잘 봐야 돼. 요 당뇨병 봐. 밥 먹었지? 혈당량이 이만큼 올라가지, 정상인들은. 근데 얘는 이만큼 올라가. 혈당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자, 이유 여기 나오는 거야. 자, 봐.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자마자 인슐린이 쭉 분비되는 거지. 근데 당뇨병 환자는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나오고 있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어딘가 망가졌겠지. 인슐린 분비 세포가 망가진 거지. 그 인슐린 분비 세포가 누구야? 이자. 이자의 무슨 세포야? 베타 세포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잘 봐야 돼. 이렇게 일반적인 당뇨병은, 우리가 말하는 평인, 일반적인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환자들이야. 알겠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겠어? 그렇지. 인슐린 맞으면 되지. 인슐린은 뭘로 운반돼? 호르몬이고, 모든 호르몬은 뭘로 운반된다고 배웠어? 혈액으로 운반되지. 혈액으로 운반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쭉쭉 아무 데나 찌르면 되는 거야. 됐니? 배에다가 놓거나 허벅지에다 놓거나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아무 데나 찔러도 뭐가 다 있어? 혈관이 있기 때문인 거지. 굳이 혈관 찾아서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거야? 이게 인슐린이야. 당뇨병. 근데 이런 당뇨병은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당뇨병은 봐. 여기 얘인데 방금 설명한 건. 즉 혈당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야. 일반 당뇨병은 얘야.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요 시험이 많이 나온다. 요즘 들어서 당뇨병에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걸 제1형 당뇨라 그래.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2형 당뇨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 제2형 당뇨에 대한 문제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럼 2형 당뇨는 뭐야? 인슐린은 정상으로 나오는 거야. 즉 혈당량이 올라갔어? 근데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와. 근데 왜 당뇨병이야? 아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데 인슐린이 어디로 가야 돼? 인슐린이 어디로 가야 돼? 간에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간을 지나는 혈관에서 여기에 뭐 있어야 돼?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를 타고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포도당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간에 뭐가 망가진 거야? 그렇지.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 그러니까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을 끌어당기는 수용체가 간에 있는데 간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버려. 또는 인슐린 어디다 그랬었지? 인슐린 수용체 어디다 그랬지? 체세포에 있다 그랬지? 주로
근육세포에 있다 그랬잖아. 근육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세포 쪽으로 뭐가 들어가질 않아. 포도당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워? 쉬워? 엄청 어렵지 얘는. 세포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2당뇨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만 됐니? 인슐린의 표적 세포에서 체세포나 간세포에서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식을 못해서 됐니? 호르몬이 수용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2당뇨, 제1당뇨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2형 당뇨는 거의 없어서 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른대. 왜 그러냐? 그래서 뭐 비만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이 좀 잘못돼서 그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제2형 당뇨가 우리나라에서 번성되고 있대. 알겠습니까? 이게 당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당뇨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혈당량이야. 그래서 혈당량 문제가 시험에 제일 분포수로 보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동글뱅이만 하고 갈게요. 우리 몸은 혈당량 변화에 따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으로 만든 말이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어 혈당량이 높아지면, 자, 높아졌습니다. 자, 뭐가 높아졌어? 혈당량 높아졌지?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해? 이자에서 무슨 세포? 베타세포에서. 이것도 잘 맞는 말이네요. 자, 세 번째, 운동을 하여 혈당량이 낮아지면 운동을 해서 혈당량이 낮아졌단다. 그럼 내가 지금 혈당량이 떨어진 거지? 그럼 폭발적으로 어때야 돼?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합성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 지금 혈당량이 낮아졌는데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면 혈당량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야? 저혈당 쇼크로 죽어. 자,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했대.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거 지금 혈당량이 낮아졌다는 거야? 높아졌다는 거야? 낮아진 거야. 혈당량이 낮아졌으니까 글루카곤이 분비해서 혈당량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로 포도당의 흡수가 촉진되는 거야. 알겠니? 얘가 지금 뭐야? 혈당량을 증가시켜서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가 촉진돼야 돼. 뭐 할 때야 지금 얘? 운동할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할 때야. 운동하면 운동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증가해서 체세포로 빠른 속도로 포도당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량이야. 이 문제도 봐. 그래프 보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 됐어요?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해. 그래프 찾는 거야. 그래프 이름만 찾으면 금방 나와. 근데 아까 그랬지. 금방 알려준다 그랬지. 자,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식사 후. 됐어요? 잘 봐. 얘가 식사를 했지. 됐니? 봐. A는 호르몬 A하고 B의 농도로 혈액 속에 호르몬 A하고 B야. 그럼 식사를 했으니까 혈당량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겠지. 그럼 혈당량이 높아질 거야. 이 지점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얘가 따라 높아졌잖아. 그러면 A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인슐린. A가 인슐린이야. 밥 먹어서 혈당량이 올라오면 인슐린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 인슐린은 혈당량과 비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얘 인슐린. 또 얘가 인슐린이야. 그럼 얘가 인슐린이면 반대로 되는 거지. 인슐린과 상반된 작용을 하는 애는 누구? 글루카곤. 기량하니까 얘가 글루카곤이야. 나머지 문제는 그럼 아주 간단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호 혈당 조절했습니다. 자, 혈당 조절했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로 오겠습니다. 체온 조절도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워낙 점답률이 높아요. 굉장히 쉬워서 체온 조절로 갈게요. 책이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앞으로 가시면 체온 조절 나옵니다. 자, 갑니다. 체온 조절. 아주 쉬운 거야. 추울 때 먼저 해, 더울 때 먼저 해? 추울 때 먼저 해볼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해. 추워. 추워. 자, 춥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물질 대사가 촉진돼야 되지. 그것만 알면 되네. 아, 추우면 이 세포가 저온작을 받아서 추워.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물질 대사하면 에너지가 나와. ATP가 나오겠지. ATP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야? 40%밖에 안 돼.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양의 약 몇 퍼센트가? 60%가 뭘로 나와야 돼? 열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추우면 무조건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저온작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걸 어디서 느껴? 그렇지. 시상에서만 느끼는 거야. 시상하부에서만. 모든 항상성의 중추가 시상이란 말이야. 그럼 시상에서 딱 느끼는 거야. 춥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 너 체온을 올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너 빨리 물질 대사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모든 건 다 물질 대사하는 거야. 그럼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교감신경이 강화돼야 돼. 그럼 교감신경이 강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혈당량을 올리겠다는 거야? 낮추겠다는 거야? 아까 했잖아.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부신, 소개,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혈당량을 올려주는 거야. 됐니? 여기는 안 나왔네? 내가 추워? 그럼 뭐 나와야 되겠어? 글라이코젠이. 적게 나와야 되겠어? 많이 나와야 되겠어? 많이 나와야 되겠지? 글라이코젠 맞아? 티록신. 됐니?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티록신이 나와야 뭐가 돼야 되겠어? 물질 대사가 촉진돼야 되겠지? 됐어? 두 번째 봐. 근육근. 골격근이 떨려. 골격근이 왜 떨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운동을 하는 거지. 내가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근육이 운동을 하는 거야. 근육이 운동하면 아까 몇 퍼센트만 운동하는 데 써. 40%만 운동하는 데 쓰고 뭐가 나오는 거야?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 열 방출량인데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인데 이게 헷갈린다 애들이. 아주 쉬운 건데 봐봐. 얘가 피부야. 얘가 피부야. 이야, 피부 혈관이 어디에 있어? 피부 밑에 혈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피부 밑에 혈관이. 됐니? 그래서 피부 밑에 혈액이 지나가는 관. 이게 혈관이란 말이에요. 피부 혈관. 근데 수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안쪽으로 기어들어가는 이게 수축인 거야. 그래서 혈관이 가느다라지는 거야.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수축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우면. 알겠니? 춥다는 건 어때? 내 피부보다 바깥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온도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의 온도가 낮으니까 내 안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라고.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밖에 추우면 혈액이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는 거야. 이 그림이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체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체표면적을. 추우면 웅크려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기랑 몸이 만나는 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어우 춥네 하고 움츠러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열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근육을 떨게 하거나 혈당량을 높이고 또는 열 방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혈관 근처 수축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거나 근육이 수축돼서 체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추울 때. 됐습니까? 뭐 시험에 날 만한 건 없어. 됐어요? 두 번째, 더워. 그럼 더우면 어떻게 돼야 돼? 더우면. 자, 봐. 추울 때 교감신경이니까 더울 때는 부교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체온 조절은 교감신경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거지. 덥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작동되진 않더라는 거지. 그럼 자, 덥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는 또 안 나와 있지.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어? 낮춰야 되겠어? 낮춰야 되겠지. 됐니? 티록신 분비는 촉진되겠어? 억제되겠어? 억제돼야 되겠지. 티록신 분비가 되면 뭐야? 물질에서 촉진될 거 아니야. 그래서 티록신 분비는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더울 때 밥맛이 있겠어? 없겠어?
더울 때 밥맛이 없어야 돼, 알겠니? 야, 난 더운데 밥맛이 좋아. 야, 더운데 맛있다. 문제가 좀 있어, 알겠니? 더울 때는 밥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름에 보면 밥맛이 없으니까 막 밥을 잘 안 먹거나 그러지. 됐어요? 그래서 더울 때 혈당량이 낮추는 작용을 해야 되겠고, 혈관이 확장된다는 아까 했던 그림 똑같은 거야. 이게 피부야. 그랬더니 여기가 혈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확장되는 거야.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확장이라 그래.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피부 근처까지 혈관이 쫙 확장되는 거야. 왜? 내가 더우니까 혈액이 온도가 너무 높다는 거야.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 얼굴이 멀개진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선생님 얼굴이 불그스름해진단 말이야. 멀개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반대에서 근육이 수축 때보다는 근육이 어떻게 돼? 이완되는 거야. 오, 더워라. 오, 더워. 몸을 열어 제치는 거야. 왜? 내 표 면적이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이 어때야 돼? 넓어지려고 하는 거란다. 알겠습니까? 우리 책엔 하나가 빠졌는데 옛날 책대로 가르쳐주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냐면 추울 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추울 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너무 많이 생략이 돼 있는데 뭐 있을까?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어. 됐니? 닭살. 추울 때 닭살이 돋아, 더울 때 닭살이 돋아. 추울 때 닭살이 돋죠? 왜 그런 거야? 이게 우리는 털이 있는데 이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 근육. 알겠니? 그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수축이 딱 되는 거야. 털세움. 털을 세우는 근육이라 해서 근이라 그래. 털세움근. 쭉 수축이 되면 이 털이 딱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털이 이렇게 쭉쭉쭉 세우는 거야. 그럼 털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 이 차가운 공기랑 내 피부랑 만나는 접촉면을 차단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인간은 옷을 입고 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털이 거의 태화돼서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은 많지. 특히 새들이야, 새들. 새들은 어떻게 돼? 추울 때 푹 떨어. 그럼 닭이라든가 이런 비둘기들이 털이 딱 쓰지. 그래서 외부 공기랑 자기 피부가 만나는 걸 막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니? 지금도 해.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애 있잖아. 강아지 같은 애들 추울 때 보면 탁 털지. 그럼 털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 건 또 추울 때 일어나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란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춥고 덥고 이런 거 춥고 덥고. 자, 그래서 체온 조절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절까지 했습니다. 혈당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야?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부신 속에서 에프네피린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내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선생님도 오래 걸리고 강의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 거야. 유리야, 괜찮아. 선생님 여기 겁나 잘 가르쳐서. 가끔 묻더라. 어떤 애들이 선생님 여기 겁나 잘 가르친다니까. 뭐라고 묻니? 못 가르치는 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게 있다고 얘기해 줬지. 선생님이 수학을 못 가르쳐. 실망하는 눈빛이다. 내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간혹 틀려. 알겠니? 나 그래서 물리 시간에 너무 곤욕스러워. 가끔 틀리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 자주 틀리네. 집에서 곱하기 연습해야 되나 봐. 나 요즘 스트레스야. 그래서 왜? 응? 그래 나 요즘 스트레스야. 그래서 올해 내가 물리 수업을 안 하려고 어떻게 뺑기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물리 수업 하자 그래가지고 물리만 안 했어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나의 스트레스의 90%가 물리야. 자, 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삼투압. 일단 삼투압부터 먼저 할게. 삼투압은 뭐야? 우리말로 해. 삼투압이 뭐야? 우리말로? 농도. 삼투압은 농도야. 자, 삼투압이 높대. 무슨 뜻이야? 농도가 높대. 삼투압이 낮대. 그럼 무슨 뜻이야? 농도가 너무 낮대. 그럼 우리 삼투압은 뭐 하는 거야? 혈장 삼투압.
자, 다시 할게. 혈장 삼투압부터 갑시다. 혈장 삼투압이 뭐야? 얘가 혈관. 얘가 혈관. 혈관이야. 피. 그럼 피 속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뭐가 있어? 그렇지. 혈구 덩어리들이 있는 거야. 엄청난 덩어리들이. 그 중에 가장 많은 덩어리가 뭐지? 가장 많은 덩어리가 뭐야? 가져라. 또 PDF로 있다. 강의 보는 거지? 카오스 유튜브. 됐어요? 그러니까 봐. 저 혈장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혈관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덩어리가 뭐야? 적혈구. 알겠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저 적혈구야. 적혈구 색깔이 무슨 색이야? 그 빨간색. 적혈구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어떻게 돼? 그 피가 빨간색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순수한 혈장은 저 다음 달에 나오는데 무색이야. 그래서 우리 피를 갖다가 걸러내면 혈구 걸른다. 다음에 쭉 해서 원심 분리기로 해서 혈구 다 걸러내면 피는 무슨 색이야? 무색은 아니고 약간 연노란색 빛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할 건 뭐야? 이 혈관의 농도. 그러면 이 혈관의 농도는 누가 결정하냐? 이 혈관에 있는 누가 결정해? 물이 결정하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삼투압이 너무 낮은 거고. 물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삼투압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시험하고 관련 없지만 우리 몸은 삼투압이 높았을 때가 좋겠어? 낮을 때가 좋겠어? 낮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삼투압이 높을 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거지. 이 삼투압이 높으면 우리말로 하면 피가 엄청 끈적인다는 소리야. 끈적끈적하는. 그러면 이 적혈구의 운반이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돼. 그럼 적혈구의 운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세포 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알겠니? 바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가장 큰 쉬운 거. 그러니까 건강을 망치기 가장 쉬운 건 어떻게 돼? 물을 잘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많이 먹어도 건강을 아주 오랜 동안 잘 지켜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많이 먹어야 돼. 알겠니?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야. 저번에 내가 피부도 얘기해줬지? 피부도 다 뭐야? 물덩어리야. 안 해줬어? 우리 세포는 전부 다 무슨 덩어리라고? 물덩어리야. 알겠니? 이따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물이 많으면 선생님처럼 피부가 좋은 거야. 근데 세포에 물이 없으면 알겠니? 이렇게 쭈그린 망탱이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물이 없으면. 알겠니? 저는 어디 가면 선생님 막 피부 때문에 20대로 보고 막 그래. 아니, 머리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알겠어? 저게, 이씨. 선생님 모자 쓰고 다니면 20대인 줄 알아. 모자 나중에 비니 쓰고 딱 강의해봐, 내가. 알겠니? 비니 딱 쓰고 온다, 알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비니 딱 쓰고 강의하면 몸매 되지. 알겠어? 피부 되지. 알겠어? 머리 가렸지. 그럼 바로 20대야. 아무튼 가자. 삼투압은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혈관에 물의 양을 말하는 거야. 삼투압이 높다. 무슨 뜻이야? 혈관에 물이 없다. 삼투압이 내가 높다 한 거였어? 낮다. 그럼 무슨 뜻이야? 혈관에 물이 많다. 이제 됐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삼투압이 높고 낮은 거,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 너무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그림을 따로 그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삼투압은 잘 따라와야 돼. 지금부터는 그림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해졌어. 삼투압은 물론 누구? 콩팥에서 결정을 하지. 콩팥. 됐어요? 콩팥이야. 우리 콩팥 2번 배우네? 네, 그래 2번 배우는 거야. 어디서 나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옛날에 배운 거네. 기관 어디로 와? 콩팥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왔으니까 저 혈관의 이름은 심장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동맥.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야.
근데 콩팥으로 왔으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콩팥 뭐가 돼야 돼? 동맥. 이해됐죠? 됐어요? 그리고 콩팥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뭘로 돼 있어? 콩팥 세포로 돼 있죠. 이 콩팥 세포 하나의 이름은 네프론. 알겠니? 콩팥 세포 하나의 이름 뭐라고? 네프론. 자, 간다. 쌤이 네프론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따라와야지. 요 콩팥 세포를 확대해서 그리는 거야. 그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알려면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림이 중요한 거지. 자, 간다.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 콩팥 동맥이야. 피가 오지. 자, 그림은 요 노란 색깔. 중요한 거야. 요 노란 색깔 여기. 그래서 요 노란 색깔에서 짜잔.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지? 이렇게. 그 노란 색깔의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 노란 색깔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새. 가느다랄 새자. 뇨. 오줌 요자. 관. 이게 세뇨간으로 아주 가느다란 오줌간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가 여기의 이름이 뭐야? 여기의 이름이 모세. 모세 무슨 뜻이야? 성경아, 모세 뭐야? 지팡이를 꽂았더니 바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그렇다해도 그 모세 아니 알겠니? 이게 꽂아가지고 바다를 갈랐던 나를 따라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모세 말고 알겠니? 이것도 인터넷에 나가면 문제가 되려나? 선생님 교회 다닌다. 알겠니? 그 모세가 아니라 모자가 무슨 모자야? 그렇지. 털 모자에 새는 가느다란. 그러니까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 모세혈관. 자, 시작합니다. 이게 콩팥세포야. 잘 봐.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 나와. 여기 이름 뭐지? 여기 이름. 요거 뭐라 그래? 요거 위에. 요거 이름 뭐야? 요거 이름. 사구체. 요 밑에는 뭐라 그래? 보몬 주머니. 자, 간다.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 쪽으로 뭐가? 물이. 자, 물이 뭐 된다 그래? 여과된다 그래. 물이 걸러지는 거야. 쫙 걸러지는 거야. 이 물은 어떻게 걸러져? 그냥 걸러지는 거야. 왜?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하면 혈압 차이로 여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혈압이 좀 높고 여기는 혈압이 좀 낮아. 알겠니? 이건 무슨 원리랑 똑같은 거냐면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없겠지만 우리 집엔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 싱크대. 뭐 그런 거 있어.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싱크대라고. 그럼 싱크대에서 선생님이 뭐야? 수도꼭지 열고 설거지를 하면 물은 그냥 빠지는 거야. 뭐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빠지듯이 해서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 쪽으로 물은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특별한 원리도 없이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야. 지금부터야. 이 물이 어디를 지나가? 세뇨관을 지나가는 거야. 세뇨관. 여기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세뇨관에서 자 갑니다. 외워야 돼. 이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누가 간내 시상에서 느끼는 거야. 여기를 시상에서 감지하는 거야. 시상 하부에서. 그래서 시상 하부에서 모세혈관의 삼투압에다가 센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간다. 그래서 시상에서 보니까 야,
삼투압이 너무 높아 그러는 거야. 삼투압이 너무 높은데? 잘 들어. 삼투압이 높다는 건 내 모세혈관의 혈액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너무 높은 거지. 근데 이 노란 통 잘 가야 돼. 이 노란 통 모세혈관으로 쭉 타고 가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집합관이야. 여기 집합관 지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방광이야.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오면 방광 지나가니까 뭐 되겠어? 오줌 되겠지, 물. 근데 내가 삼투압이 너무 높지. 그러니까 이 물이 오줌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삼투압이 높을 때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어디에서? 시상이 뇌하수체 누구 있어? 뇌하수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뇌하수체 누구?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다가 야, 너 삼투압이 높지 않니? 하고 지금부터 외우는 거지. 수분 재흡수 호르몬 이름 누구? ADH. 됐니? ADH를 분비해서 이 ADH가 가서 세뇨관에서 수분을 다 잡아 당기는 거야. 수분을 잡아 당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콩팥세포에서 어디서? 세뇨관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물을 잡아 당기는 거야. 뭐 할 때? 삼투압이 높을 때. 누가? 시상에서 감지해서 무엇을 분비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나와서? ADH가 나와서. 그래서 ADH를 한국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ADH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라고 해야 돼. 수분 재흡수 호르몬. 원래 명칭은 뭐야? 항이뇨 호르몬. 근데 우리말로 해. 수분 재흡수 호르몬. 그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야. 자, 계속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됐니?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이 재흡수되지. 그러니까 혈장, 피. 혈장 삼투압은 뭐 해야 되고? 낮아지는데 시험 문제를 예를 내지 않고 치사하게 뭘로 내? 오줌 삼투압을 내버리는 거야. 이런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수분을 잡아 당겼으니까 내 혈액의 농도는 떨어지는데 오줌통으로 가는 물의 양은 없지. 그러니까 ADH가 분비되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높아지는 거야.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적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언제야? 내가 물을 안 먹으면 되지 뭐. 선생님 물을 안 먹고 계속 몇 시간째 강의를 해. 그지? 물을 안 먹고 계속 몇 시간째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삼투압이 높겠지. 그러면 여기로 가는 세뇨관에서 수분을 잡아 당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생님 방광에 오줌이 적게 모이겠지. 그리고 적게 먹은 오줌을 싸면 아주 진한 오줌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외워둬야 되는 거야. 원리만 알면 돼. 원리만 알면 돼. 됐니?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해볼게. 선생님이 물을 계속 먹었어. 별로 없네. 선생님 계속 물을 먹었어. 너무너무 물을 많이 먹었어. 선생님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계속 먹었어. 건강해지려고 쭉쭉 먹었어. 물을 계속 먹었어. 물을 계속 쭉쭉쭉쭉 먹었어. 그러면 여기 어디? 모세혈관. 됐어요? 모세혈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모세혈관의 삼투압이 뭐 하겠어? 낮아. 혈장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DH 상반된 작용하는 건 없어. 그냥 시상에서 ADH 분비를 안 해. 자극을 안 해. 뇌하수체 후엽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ADH가 안 나와. 그럼 ADH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 ADH가 안 나와.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물은 어떻게 돼? 그냥 여과된다 그랬지. 혈압 차이로. 그냥 걸러지는 거야. 쭉쭉쭉 걸러지는 거지. 그럼 쭉쭉쭉 걸러져서 여기가 문제인데 쭉 가는 거야. 세뇨관에서. 근데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ADH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뭘 안 해? 재흡수를 안 해. 그러니까 여과된 모든 물이 그냥 어디로 쭉 가버려. 그리고 그냥 방광으로 쭉 가 그냥. 알겠니? 방광으로 쭉 가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모세혈관은 수분을 재흡수를 하진 않는데 여기서 수분은 계속 여과시키지.
그럼 수분량은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겠지. 근데 오줌으로 가는데 물이 다 오줌으로 갔으니까 오줌 양은 많아지고 오줌 삼투압은 오줌 농도야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오줌 농도는 어떻게 돼야 해서 그렇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물 계속 먹고 오줌 싸봐. 그럼 그냥 오줌인지 물인지 별 차이 안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물을 계속 먹고 먹다. 너희들 뭐 물 잘 많지 않겠지만 보통 이제 성인들은 맥주 같은 거 마실 때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해서 하지. 보통 저녁 때 이렇게 수업을 계속하면 끝날 때 뭐야? 갈증이 난단 말이야. 그럼 퇴근하고 집에 가기보다는 맥주집을 가지. 그럼 맥주집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한 잔 마시면 어때? 너무 좋지. 근데 두 잔 마셔도 너무 좋지. 왜? 선생님이 전제 삼투압이 너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쭉쭉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희열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맥주를 한 잔, 두 잔만 마셔야 되는데 이게 또 걸리면 계속 마시는 거지. 그럼 계속 마시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가는 거야. 처음에 소변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길지. 근데 한 번 소변 보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한 잔 마시면 수분을 재흡수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변 보러 계속 다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형 설명이 다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됐다. 이제 기본형 다 됐다. 자, 응용편 갑니다. 이제 시험은 자 응용으로 가는 거야. 이 삼투압이 뭐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주 중요한 거야. 그게 뭐랑 가장 연관관계가 있냐면 혈압과 관계가 있어. 이게 왜 혈압과 관련이 있냐면 자 한다 다시. 자 여기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야. 됐니? 근데 내가 식습관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음식을 매우 짜게 먹어버린 거야. 내가 음식을 매우 짜게 먹었어. 매우 짜게 먹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진 않은데 매우 짜게 먹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삼투압이 너무 높지. 그냥 나는 밥을 먹었을 뿐인데 밥이 너무 짰어. 그러니까 내 몸에 삼투압이 너무 높아졌지. 그러면 여기서 물이 여과가 됐겠지. 근데 이걸 짜니까 어디서 시상에서 누구를 너 삼투압이 너무 높은데? 라고 느끼겠지. 그럼 뭐가 분비되겠어? ADH가 분비되겠지. 그래서 세뇨간에서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야. 됐니? 삼투압이 뭐해서? 너무 높아서. 알겠니? 그럼 물의 양이 여기 엄청나게 많겠지. 물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의 양이 많지. 근데도 삼투압이 높아. 왜? 내가 짜게 먹어서.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계속 수분 흡수하겠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 퉁퉁 붓는 거야. 이 모세혈관이 퉁퉁 붓는 거야. 모세혈관이 빵빵해지는 거라고. 알겠니?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혈압이 높아졌다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몸에 있는 혈관들은 혈관이 두툼하니까 괜찮은데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있지. 어떤 혈관이 있어? 뇌혈관 같은 것들. 아주 가느다란 혈관, 뇌혈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 알겠어?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음식을 짜게 먹는 건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가 높아져?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왜? 모든 장기에 흐르는 피의 압력이 세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짜게 먹겠다는 건 나는 짜야 맛있어. 또라이야. 난 금방 뒤지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얘기해 줄까? 우리는 짜게 먹지. 그럼 짜게 먹으면 바로 비만이야. 우리는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살이 잘 찐대. 왜? 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쭉쭉 쪄요. 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쪄? 짜게 먹어서. 왜 짜게 먹냐면 아까 내가 세포 얘기 준다 그랬지? 우리는 됐어요? 세포 있지. 세포는 뭐와 뭘로 돼 있어? 세포는 뭐와 뭘로 돼 있어? 핵과 물로 돼 있는 거야. 그 세포는 얘가 핵이야. 핵이고 나머지가 다 뭐야? 물이야. 그래서 우리 인체 70%가 물로 돼 있다라는 거야. 왜? 세포가 물덩어리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가 음식을 짜게 먹었어. 그러니까 음식이 짜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음식이 짜게 먹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은 거야.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뭐가 먹고 싶어? 물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의 양이 많았으면 좋겠어? 적었으면 좋겠어? 많아야 되겠지. 물의 양을 최대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삼투압을 낮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이 왕성해지는 거야. 최대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 거야. 알겠니? 뭐가 하는 거야?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짜게 먹어서 살이 찌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싶으면 식단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안 짜게. 알겠니? 선생님 몸매가 왜 완벽한 줄 알겠지? 이론을 생활하잖아. 알겠어요? 이해가 팍팍 되지? 야, 내가 이런 거 가르치는데 막 몸이 막, 야, 안 짜게 먹어야 살이 빠져. 이러면 이해가 안 오지만 완벽한 카오스가 딱 가르치니까 이해가 오지? 그래. 비울었어? 유림. 왜 그래? 알겠어? 나의 유림. 우리 유림이, 그지? 됐어? 유리 잘 가르쳐줘. 알겠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투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짜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법도 알려줬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번외야.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 이제 그런 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내신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느 경우야? 삼투압이 ADH가 나올 때 삼투압과 관련 없이 ADH가 나올 수도 있어. 언제야? 혈액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혈액이 손실을 봤어. 상처가 나가지고 혈액을 손실봤어. 그럼 혈액이 모자르겠지.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간내 시상에서 느끼는 거야. 혈액량이 부족할 때. 그럼 혈액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삼투압이 정상이더라도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재흡수해야 되겠지. 알겠니? 혈액량이. 근데 뭐 이건 시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투압도 할 줄 알아. 나는 삼투압도 할 줄 알아요. 라는 거야. 삼투압도 할 줄 알아요. 라는 거야. 나는 삼투압도 할 줄 압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뭘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그래프. 얘도 그래프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그래프로 징하게 나온다. 근데 이런 그래프 나오면 너무 쉬워. 첫 번째, 가장 가겠습니다. 얘. 됐니? 삼투압이야. 그리고 얘 봐. 하나가 오줌이고 하나는 혈장이야.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얘가 A고 얘가 B야. 누가 오줌이고 다시 할게.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게? A가 오줌이고 B가 혈장이야. 알겠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혈장은 혈액이지. 피에 삼투압이 변화가 별로 없어야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하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떨어진다 그래도 아주 소량, 올라간다 그래도 아주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삼투압의 변화는 매우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오줌이래. 오줌은 내가 몸 밖으로 배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오줌 농도는 굉장히 진해졌다가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높아졌다 하겠지.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 변화는 내가 관여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무슨 오줌 갖다 버릴 것까지 삼투압을 관여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삼투압인데 하나는 오줌이고 하나는 혈장이래. 그럼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게 오줌, 변화폭이 작은 게 혈장이겠지. 알겠니? 볼 가치도 없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먹었네? 근데 얘도 삼투압이 떨어지고 뭐 얘도 떨어졌어. A도 떨어지고 B도 떨어져. 어차피 물 먹었으니까 오줌 삼투압도 떨어지고 혈장 삼투압도 떨어지는데 누구 삼투압이야?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투압 변화가 오줌과 혈장이면 변화폭이 큰 거. 그게 누가 돼야 돼? 오줌. 변화폭이 작은 게 누가 돼야 돼? 혈장이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 그래프도 진짜 엉망번 나와. 너무나 중요하지. 자, X축이 뭐야? X축의 축. 혈장, 삼투압이지. 그러니까 봐. 여기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보다 높으면 뭐가 나와? ADH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을수록 뭐가 들어가야 돼?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삼투압이 커지면 뭐가 나와?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지는 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때 나오는 호르몬은 누구밖에 없어? ADH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는 ADH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그래프도 X축이 혈장 삼투압이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혈액 속의 농도가 높아져. 얘는 무조건 ADH야. 물론 이 그래프를 약간씩 변형시킬 수도 있어. 뒤편에 문제가 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게. 그래서 혈장 삼투압 그래프로 나와. 자, 이제 봐. 오늘 몇 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건 뭐. 자, 혈장 삼투압에 관여하는 내분비샘 가 호르몬 X입니다. 시상하부 앞쪽을 전엽, 뒤쪽을 후엽. 요건 참 외워야 돼.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 호르몬은 두 개야. 뭐하고 뭐야? 옥시토신. 출산 호르몬이지? 그건 시험엔 안 나오는데 계속 언급이 된다. 알겠니? 옥시토신. 뭐하는 호르몬이야? 양성 피드백이야. 옥시토신 어디서 나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 알겠니? 근데 시험엔 안 나와.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건 누구야? 옥시토신과 함께 유일하게 항인효 호르몬 ADH. 됐니? 이거 ADH다. ADH. 됐니? 어디 가서 작동해? 콩팥에 가서 작동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적기관은 콩팥이고 분비는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우리말로는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야. 수분 재흡수. 알겠죠? 수분 재흡수. 언제 나와야 돼? 삼투압이 높을 때만 나옵니다. 낮을 때는 안 나옵니다. 자, 참 이거 안 했네. 선생님이 하나를 안 했다 참. 내가 땀을 흘리는 것도 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자, 우리가 삼투압이 높아지는 경우 하나가 더 있네. 뭐 있어? 그렇지, 땀이야, 땀. 땀의 99%는 뭐지? 물이야, 물. 그러니까 내가 강력한 땀을 흘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 몸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피부를 통해서. 그럼 삼투압이 높아진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렇지,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니? 내가 땀을 흘리면 너네 뭐지? 사우나 말고 그 뭐라 그래? 양머리 만드는데. 미용실? 찜질방. 이마 저게 양머리 만든다니까. 미용실. 찜질방을 못 가봤어?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 됐니? 지호야, 괜찮아. 사람이 살면서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지. 됐어? 괜찮아. 가봤어, 지호는? 너도? 형편들이 많이 어렵네. 아니, 찜질방을 못 가봤어? 유린 가봤어? 얘 형편이 좀 낫네. 됐니? 얘들 어디 뭐라 해야 돼? 찜질방 가보라고 할 수도 없고. 다음에 가봐. 알겠니? 찜질방 가면 양머리 만들고 뭐 먹어야 돼? 식혜.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가 제일 맛있어. 알겠니? 니네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가 왜 제일 맛있겠어? 그래, 찜질방 들락거려 봐. 땀이 쭉 빠지겠지. 그럼 삼투압이 높아지겠지. 뭐가 최고치에 달아?
갈증이 막 나겠지. 그 갈증이 나는데 달달한 식혜를 먹으면 와우, 천국이 따로 없어. 알겠니? 그래서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가 제일 맛있는 거야. 알겠니? 찜질방 가봐. 500원 보태줄 거야? 500원이라도 보태줘야지 내가. 알겠어? 이렇게. 자, 갑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는 경우다. 그럼 체내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ADH 분비량은 뭐 해야 되고? 증가. 그 결과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량이 증가. 혈장 삼투압이 그래서 감소해야 되겠지. 됐어요? 오유 반대다. 물을 많이 마셨댄다. 계속 물 마셔라. 물 마셔라. 계속 물 마셨다. 계속 물을 마시면 항인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 그 결과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감소.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단순하죠?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져 보자. 이건 말고. 자, 갑니다. 아이고, 채워주네. 하나 더. 여기, 이거, 안 돼. 됐어요. 여기 있다. 자, 갑니다. 얘 봐. 어이구, 이제부터 잘 봐, 이제. 문제가 약간씩 변형되는 거야. 이제 정석적인 건 배웠고,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아니, 너무 쉬워. P1, P2. 여기가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이때서 뭐가 나와야 돼? ADH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ADH일 거야. 그래서 A의 농도는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도 증가했네. 즉 혈장 삼투압과 비례로 나오는 호르몬이야.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 항인용 호르몬 ADH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3번만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오줌 생성량이래. 오줌량. 자, 생각해봐. 오줌량이야, 오줌량이야, 오줌량이야. 자, 간다. P1, P2. 자, 이때하고 이때야. 언제 오줌량이 많아야 돼? 수분을 재흡수해야 오줌량이 많겠어? 수분을 재흡수 안 해야 오줌량이 많겠어? 그렇지, 안 해야 되겠지? 그러면 ADH 분비가 안 돼야 되겠지? 그래,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 낮은 P1에서 됐어요? 수분을 재흡수하지 않으니까 오줌량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P1일 때가 오줌량이 많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니? 봐봐, 또 문제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7번. 이렇게. 콩팥에서 P2일 때 물의 재흡수량분의 P1일 때 물의 재흡수량. 이렇게. 이렇게 분수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 뭐 보기로 했지? 그래, 그냥 자만 봐, 분자만. 두 개 다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또 멍청하게 분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답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가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분자만 항상 생각해. 됐어요? 자, 보자. P1일 때 물의 양, P1일 때 여기 있네. 물의 양은, 어이구, P1일 때 물의 재흡수량이네. 쏘리. 물의 재흡수량이겠다. 그러면 얘는 물의 재흡수량이 많겠어, 적겠어? 적어야 되겠지. P1이면 뭐가 안 나오고 있어? ADH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적어. 그럼 얘는 반대로 많아야 되겠죠? 수분 재흡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 1보다 더 작다. 얘는 지금 1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으니까 어때요? 분모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잠깐 계속 갈 거야. 자, 봐. 이거 이따 오자. 호르몬 적어도 콩팥부터 하고. 자, 간다. 얘야. 자, 174페이지 14번이야. 응용편이야. 응용편이야. 잘 봐. 자, X의 농도인데 그림 가는 건강한 사람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은 나는 이 사람에서 혈액 속에 X의 농도에 따른 오케이. X의 농도에 따른 잘 봐. 기억인데 얘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과 오줌 삼투압 중에 하나다. 이건 혈장 삼투압으로 문제를 냈으면 금방 풀어버리겠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휙 바꾸지. 뭘로 바꿨어? 오줌. 그럼 오줌은 뭐라 하면 돼? 혈장 삼투압하고 반대로 움직이겠지.
됐습니까? 일단 할게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콩팥을 작동했으니까 얘 이름은 뭐가 돼야 돼? ADH. 자, 간다. ADH가 증가합니다. ADH가 증가해요. 자, X축이 증가됐죠? 그런데 Y축이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오줌 생성량이야? 오줌 농도야? 말을 해줘야지. 내가 뭘 하지? 오줌 생성량이야? 오줌 농도야? 왜? 지금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지. 그러니까 수분이 재흡수되면 얘가 능가하면 이렇게 하자. 수분 뭐가 돼야 돼? 왜 이러니? 재흡수가 돼야 되겠지. 수분 재흡수량이 많아지는 거야. 수분을 쭉 잡아 당기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오줌 양은 작아지고 오줌 농도는 높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증가했는데 얘가 작아지잖아. 됐어요? 그럼 오줌 농도일 수가 없죠. 오줌 양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오줌량이 돼야 됩니다. 오줌 생성량이라고만 쓰자. 생성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ADH하고 혈장 삼투압, ADH하고 혈액의 양, 이렇게 안 묻는 거야. 응용해서 뭘로 물어봐 버리냐? 오줌으로 물어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그림이 중요하더라는 거지. 알겠니? 책에 있는 그림은 오줌 설명이 안 돼. 됐네. 됐어. 바빠서. 자, 갑니다.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거꾸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하자. 자, 이것도 답을 내진 않을게요. 그래프 보는 훈련이야. 됐어요? 자, 볼게요. 그래프를 보는 거야. 오늘 내가 하나 가르쳐줬어. 이건 무슨 그래프야? 혈당량 그래프죠. 그럼 봐라. 어딨어? 얘가 기억이야? 아무튼 갑니다. 얘가 포도당의 농도야. 그러면 이때 포도당의 농도니까 이때 밥을 먹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밥을 먹으니까 쭉 올라가지. 됐니? 그럼 얘는 지금 이 그래프하고 같은 형태로 생겼어? 반대 형태로 생겼어? 어쩌 좀 생겨 반대 같지? 얘는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뭐가 올라와줘야 비례인데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이 호르몬은 됐니? 이 호르몬은 요 됐니?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 돼야 돼. 인슐린 호르몬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혈당량 그래프랑 비례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인슐린 그래프를 여기다 내가 그리면 얘가 시간, 여기서 식사했어. 그럼 여기가 식사. 그러면 인슐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여기서 갑자기 쭉 가다가 쟤랑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반대로 나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인슐린이면 인슐린과 기랑해야 되니까 기랑하면 서로 반대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글루카곤이 돼야 되겠지. 글루카곤이 기억이네. 그러니까 기억이 글루카곤이래. 그럼 기억이 글루카곤이지? 그럼 글루카곤은 이자의 어느 세포에서 나와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건 좀 외워야 되겠네. 이건 좀 암기사항이지. 인슐린 어디서 나왔어? 베타세포. 글루카곤 어디서 나와야 돼? 알파세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알파세포. 니은은 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아마 같은 호르몬이니까 얘가 베타세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암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르몬 그래프 누구? 혈당량과 인슐린은 비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네 뭐. 자, 갑니다. 얘도 그래프만 설명할게요. 오늘 배운 거야. 자,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혈액 속에 A와 B의 농도를, A와 B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야. 운동했대. 내가 운동했지. 운동하면 급격하게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호르몬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혈당량을 높이려고 움직이는 거야. 혈당량을 높이려니까 뭐 나와야 돼? 인슐린? 인슐린? 글루카곤이겠지. 됐어?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뭐 나온다고? 집에 갈 때쯤 되니까 한! 했어요?
됐죠? 운동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는 뭐야? 시간 올라옵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 글루카곤. 누구 떨어집니다? 인슐린. A는 인슐린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고 B는 글루카곤 놓고 풀어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세한 건 조금씩 한 거 뭐야? 나중에 외워가면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방금 한 거잖아. 이런 문제도 잠깐만 그림만 볼게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만 봅시다. 아까 선생님 그려준 건데 봐봐. 이 그림만 봐. 됐어요? 추울 때 더울 때. 더울 때야. 어떻게 알았어? 이제 피부 쪽으로 혈관이 두터워진 거야. 혈관 확장. 알겠니? 이거 추울 때 더울 때야. 추울 때야. 왜?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어떤 것처럼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얇아진 거야. 이거 추울 때 그림. 이거 더울 때 그림. 이해됐어요? 그림만 알면 금방 답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대충 다 했어요. 오케이, 이제 예하러 갈 거야. 여긴 어디? 예하. 자, 169페이지 이제 다 한 거야. 요 문제, 169페이지 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역시 됐어요.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갑니다. 아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근데 이거 하다가 혹시 내가 중간에 다 못하고 끝날까 봐 잠깐 건너뛰는 거야.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합시다. 자, 대표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건 암기가 많습니다. 준아, 됐어요. 외웁시다. 준아, 외웁시다. 가자. 그림가는 간에서 호르몬 A, B에서 일어나는 기업과 니은 사이에서 전환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혈액 속에서 포도당의 농도에 따른 호르몬 A예요. 됐죠? 자, 호르몬 A부터 찾읍시다. 됐죠? 누구야? 혈당량이, 포도당의 농도가 혈당량이야. C1에서 C2로 가. 됐죠?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죠? 혈당량이 높아지는데 X축이 증가했는데 Y축도 증가했어.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혈당량이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 얘 이름은 인슐린이야. 야, A가 뭐라고? 인슐린이야. 그러면 A가 나오는 순간 답이 다 나온 거지. 이 인슐린이 가서 촉진된 거야. 됐니?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되겠고?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글라이코젠. 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B가 성립이 되겠죠? B는 글라이코젠이 뭘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뀌겠죠? 그럼 B는 누가 돼야 되겠어? 글리코젠. 얘는 글리코젠이야. 아주 간단하게 나와버리겠죠? 됐어요?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이 답이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간다. 그래서 방금 했던 문제는 다 여기 있는 거고 아까 있는데 뭐 해야 되지? 뭐 나머지 할 건 별로 없네요. 됐어요? 나머지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래서 B는 B 어디 있니? B가 어디 있냐? 왜 나 B 있네. B를 못 봤네. 자, B는 뭐 하는 놈이야? 혈당량을 높이는 거죠. 그럼 어디서? 간에서 뭘로 바꿔야 돼?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에,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혈액에서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좀 이상하지? 자, 간다.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촉진을 한다. 이 용어 좀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혈당량 높이는 거야? 혈당량 낮추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 혈액에서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혈당량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이거 아까 내가 수업했는데 이거 용어 잘 안 돼서 다시 봐봐. 혈당량은 어디에 있는 걸 혈당량이라 그래? 혈관에 있는 게 혈당량이야. 이 혈관에 있는 거야. 이게 혈당량이야. 포도당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세포에다가 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포도당을 세포에다 주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가는 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인데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장인데 혈액에서 체세포로 포도당을 흡수시켰다고.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갔으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혈당량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되는 거지. 문장 잘 읽어야 돼. 말장난. 됐니? 그러니까 얘는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되지? 그럼 혈당량을 낮추는 애는 누가 돼야 돼? 인슐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말장난 조심해야 돼. 글을 살짝 말의 의미를 바꾼다고. 그런 말장난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도 틀린단 말이야. 이런 데는. 알고도 많이 틀려. 됐죠? 나머지 됐고. 다 된 것 같은데. 오호. 됐어요? 자, 하자. 두 번째. 얘 보자. 이번에 이제 체온 조절입니다. 뭐 체온 조절이래. 에헤이. 이제 뭐 얘는 제일 쉬운 거지. 체온 조절합니다. 체온 조절은 어때야 돼? 하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서로 협동을 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지. 뭐 있어야 돼? 혈당량, 교감신경, 그다음 뭐 있어야 돼? 기타 등등. 갑니다. 체온 조절의 중추 누가 돼야 돼? 모든 항상성의 중추 누가 돼야 돼? 시상하부가 돼야 되는 거야. 자, A는 무엇입니까? A가 누군데? A 어디 있어? A 어디 있어? A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 자, 하겠습니다. 자, 봐. 됐니?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됐니?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더워지라는 거야? 추워지라는 거야? 더워지고 있는 거지, 지금. 주변 온도가 막 여기 45도까지 막 가려는 거라. 그럼 여기는 한번 38도 정도 되나 봐. 그래, 좀 더워졌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춥잖아, 그지? 자, 더워진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열 방출량이 커져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무슨 자극이야? 지금 저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고온 자극이니까 어이구 얘는 지금 저온 자극이네요. 자, 얘는 저온 자극이다. 저온 자극이 온 거야.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다르다. 됐어요? 저온 자극. 그럼 체온의 중추가 어떻게 돼야 돼? 시상이 돼야 되겠지.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 혈관 어떻게 해야 되냐? 추운데? 추운데 혈관을 수축해야 되냐? 이완돼야. 수축은 쪼그라드는 거고 이완은 넓히는 거야. 추워. 수축이야? 이완이야? 수축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렇지. 골격근 떨림이 일어나야 되고 체온이 상승돼가고 여기 빠졌는데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 교감신경 자극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다. 자, 봐. 자, 이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얘 누구야? 다이록신이야. 됐니? 음성 피드백 하면서 수업하는 거야, 얘는. 자, 갑니다. 자, 봐. 시상 하부에서 됐니? 뭘 하는 거야? 타이록신의 량을 감지하는 거지. 됐니? 그럼 감지해서 누구를 자극하는 거야? 뇌하 수체를 자극하는 거야. 알겠어? 됐니? 시상 하부. 얘가 누가 돼야 돼? 시상 하부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누가 돼야 돼? 이름이 이상하다? 쏘리. 그치? 시상하부가 아니대? 시상하부가 밑에 거야? 알겠니? 오씨, 됐니? 갑자기. 자, 건강한 사람의 타이록신 분비 조절이다. 이 사람에게는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거고요. A와 B는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엽이지. 그렇죠? 놀랬네. 뭐가 돼야 돼? 뇌하 수체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시상하부는 얘야. 됐어요?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갑상샘이 돼야 되겠지. 정신 차려! 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잘 봐. 얘 한국말 좀 쓰려고 그래. 얘 TSH 한국말 뭐야? TSH 한국말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얘 한국말이 갑상샘을 자극해라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TSH가 뭐가 돼야 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야. 자, 얘 한국말 좀 알아야 돼. TRH. 얘 이름 뭐지? 갑상생 자극 호르몬 촉진 호르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너를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촉진 호르몬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 촉진 호르몬, 얘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 이름이 길어서 우리는 약자로 쓰고 있단 말이야. TRH, TSH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기억과 니은은 갑상생 자극 호르몬과 타이록신의 순서야. 됐니? 갑상생 자극 호르몬과 타이록신의 순서야. 그러면 누가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고 누가 타이록신이겠어? 자, 봐. 간단해. 얘가 이렇게 증가하지. X축의 농도가 증가하지. 근데 X축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Y축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얜 증가인데 얜 감소야. 그럼 얘네들은 누가 돼야 되겠어? 자, 봐봐. 거꾸로 해볼게.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뭐가 돼야 돼? 갑상샘이 자극을 받겠지. 그러면 이 타이록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X축이면 이게 TSH면 TSH가 증가하면 뭣도 증가해줘야 되는 거야? 타이록신도 증가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안 되는 거네. 됐어? 그런데 봐라. 만약에 얘 타이록신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이고야, 너무 대충 하는데. 타이록신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증가한다는 걸 누가 느껴? 얘가 느끼는 거지. 그럼 얘가 느끼는 건데, 얘가 지금, 야, 타이록신 너무 많은데? 그럼 뭘 자극 안 하겠어? 뇌하수혈 자극 안 하겠지? 그럼 뇌하수혈 자극 안 하면 뭐가 안 나오겠어? TSH도 안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줄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억과 니은은 아까 뭐였어? 얘가 증가인데 얘가 감소해야 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래. 하나는 누구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고 하나는 타이록신이래.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되겠어? 타이록신이 돼야 되겠지. 타이록신, 티록신. 타이록신이 되는 거야. 오늘 프린트 나가는데 티록신으로 나온다. 이름이. 됐어요?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되겠어? TSH.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 관계는 무슨 관계니까 그래? 음성 피드백이야. 알겠죠? 그래서 방금 A하고 B, A는 또 어디 있어? 아, 얘네들. 됐니? 얘네들 아까 뭐 했어? 뇌하수의 전엽. 얘 뭐 했어? 갑상샘. 됐니? 기억과 니은 했고요. 자, 봐. 여기까지만 하자. 그 혈액 속에서 타이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 원리래, 원리. 아, 집에 가지 말자는 거구나, 너네. 타이록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 그래, 항상성 유지. 그 원리.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는 피드백.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 그래, 항상성 유지야. 원리. 선생님이 이번 시간 내에 끝내려고 막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한 방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끝내봤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를 못 풀어주고요. 그냥 쭉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호르몬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호르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원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